IT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학회 중에 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21년에 이 카이라는 곳에서 VTuber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딱 한 편의 논문이지만 그래도 VTuber 연구가 권위 있는 학계에서도 논리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의 신호탄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몇 년간 이 학회에서 VTuber 연구 발표가 거의 없다시피 하더니 올해 2025년에 개최된 카이에서 무려 4편의 버튜버 논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풀페이퍼 완성된 연구 형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이 4편의 논문 중에 3편은 XR Virtual Characteristics 라는 세션에서 같이 발표되었는데요. 굳이 의미를 두자면 흥미로운 연구 하나라기보다는 버튜버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자리 잡으려고 시도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저희한테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요. 이 4편 중에 2편이 한국의 연구진들에 의해 연구되고 또 발표됐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오늘은 이 한국의 연구진이 발표한 버튜버 연구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또 오늘을 위해 특별한 게스트로 모셔왔습니다. 버튜버 연구를 발표하신 한국인 연구원님 2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한국인 연구진들이 연구한 버튜버 논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VTubers Atelier, The Design Spac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VTubing. 직역하자면은 VTuber의 아틀리에, VTuber 활동을 위한 디자인 공간, 도전, 그리고 기회들이라고 직역할 수 있겠네요.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버튜버들이 버튜버 활동을 하기까지의 어떤 디자인 작업들을 경험하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경험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UX 디자인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제시하는 연구예요. 실제 활동하고 있는 버튜버 18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성적 분석을 했고요. 시간상 모든 내용을 다루진 못하지만 주요 결과를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버튜버 활동을 하기까지 어떤 디자인 작업을 고려하는지 크게는 2가지, 좀 세분화하면 6가지로 나눌 수 있었대요. 먼저 버추얼 아바타, 쉽게 말해 판때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판때기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2D로 만들 건지 3D로 만들 건지 생각하는 차원, 그리고 버추얼 아바타 제작 툴을 어떤 걸 쓸 건지, 템플릿 아바타를 쓰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그래픽 툴로 만들거나 그런 걸 생각하는 차원, 이렇게 버추얼 아바타 외형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2가지 차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바타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려하고 있었대요. 얼굴 표정 조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손 행동이나 몸이 움직이는 동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작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쓸 것인지, 이렇게 아바타 조작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4가지 차원이 있었대요. 이렇게 총 6가지 환경 차원을 기반으로 버튜버로 활동하기까지의 크게 아바타 기획부터 시작해서 아바타를 제작하고 장비 세팅, 조작, 그리고 시청자 상호작용하는 방법까지 이런 작업 경험들을 겪고 또 이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활동 전략을 짜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많이 고민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 활동 중인 18명 버튜버를 대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조화했고 이에 따른 디자인 개선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는 게 이 논문의 흐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버튜버 디자인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방향을 정해주는 연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2번째 연구의 이름은 I Stand Alien Idols and Also the People Behind Them, Understanding How Scenes Between Virtual and Real Identities Engage VTuber Fans, A Case Study of Play. 직역하자면은 저는 외계인 아이돌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가상과 현실 정체성의 연결성이 VTuber 팬들을 어떻게 끌어들인지에 대한 이해, 플레이브의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네요. 사실 저 심즈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나 그런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를 관통하게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밈이 있어요. 바로 빨간 양입니다. 즉 이 연구는 빨간 양 맥락의 이야기나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팬들을 끌어들이는지 탐구하고자 한 연구예요. 사실 버튜버 시청자들을 보면은 현실의 연기자에 대한 내용을 일부러 알고 싶지 않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연구는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듯한 내용의 연구예요. 이 연구는 플레이브라는 남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의 팬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플레이브의 팬덤은 굉장히 크고 거대한
거대한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플레이브의 팬 2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고, 이 연구도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서 정성적 분석을 진행했어요. 분석 결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쓰임을 느꼈는지, 이걸 수용하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 수용한다면은 왜 수용하는지, 거부한다면은 왜 거부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했어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시간상은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연구진은 이런 쓰임, 쉽게 말해 빨간 약 같은 그런 경험이 버추얼 몰입을 깨트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관계를 깊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연구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빨간 약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효과만 강조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논문을 통해서 잘 이용만 한다면은 긍정적인 시청 경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연구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출처를 남겨놓았으니까요,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영어라는 장벽이 있긴 해도 요즘 챗 GPT 잘 나오잖아요. 요즘 논문을 누가 생으로 읽나요? 저도 영어 읽기 귀찮아서 챗 GPT. 다음에는 이렇게 두 편의 재밌고 유익한 버튜버 연구를 수행해주신 자랑스러운 K 연구진 분들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로빈 씨는 피곤해요 채널에 이렇게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33랩 소속된 석사연구원 김다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9월부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고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다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 채널 좀 소규모 채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선뜻 내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자리가 조금 좀 부담이 좀 있으셨을 거라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요청드린 건데도 제가 좀 많이 낯설어요. 제가 아무리 현업으로 사람들 인터뷰를 많이 하러 다닌다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유튜브 인터뷰는 좀 처음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낯설게 느끼는데 저 게스트분들께서는 얼마나 더 이런 거에 대해서 긴장을 좀 더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규모의 채널에서 인터뷰 섭외 요청이 이메일로 왔을 때 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니면 이런 자리에 나오신 소감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저는 살짝 놀랐는데요. 네. 로빈님은 아시겠지만 처음 메일을 받았을 때 제가 이런 공개적인 인터뷰를 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뭔가 좀 더 인사이트풀한 게스트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회신을 드렸더니 로빈님께서 너무나 따뜻하게 안심을 시켜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길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처음인데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메일을 받았을 때가 여름에 학회에 갔을 때 딱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학회에서요? 처음에는 일단은 뭔가 이게 진짜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너무 놀랐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제 연구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해 주셔서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너무 소규모 채널이라 조금 사짜 느낌이 좀 솔직히 나긴 하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너무 사기 같은 거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이제 안내해드릴 수 있는 정보대로 최대한 안내해드렸던 것도 그런 일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기라고 느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로서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든 최대한 안심시키면서 이제 인터뷰를 좀 더 즐겁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참여를 해주신다니까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이제 수행하셨던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할 텐데요. 사실 시청자분들은 연구도 어느 정도 재밌어 하겠지만은 이 버튜버 연구를 누가 연구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님 두 분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먼저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인터넷 방송에서는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게
살짝 밈처럼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선택을 뭐 이러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물론 진짜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뜻이 있으면은 그건 더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농담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 두 분께서는 어쩌다가 대학원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HCI라는 분야에 어떻게 몸담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사실 제가 석사 이전부터 학부 연구생으로 계속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엄청난 결심을 통해서 사실 대학원에 들어오기보다는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대학원에 물론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 시절 되게 즐겁게 연구를 하고 저희 랩실 분들이 되게 좋았어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대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학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만족스럽게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공감이 되는 것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다견님 연구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입학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쩌다가 대학원에 그렇게 입학하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학교 2학년 때 비즈니스를 스타트업이죠. 공동 창업을 해가지고 디자인 총괄을 맡았었는데 이제 결과물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어느 정도 끔찍하다는 건 말씀이시죠? 뭔가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거를 사용자들한테 내놨다는 게 조금 부끄러워질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UX 디자인을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 뒤에 보니까 HCI라는 분야가 있어서 이걸 공부해보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그만두고 카이스트 인터랙션 랩에서 인턴을 하다가 서울대학교 지금 지도 교수님께 가서 인턴을 하다가 그냥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시기상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인턴 하셨을 때 카이 페이퍼를 제출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되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다 교수님의 덕분이죠. 이거에 대한 질문은 잠시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면 버튜버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계셨다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접하시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버튜버를 즐겨보진 않지만 제작을 먼저 했습니다. 네, 그때 한창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렇군요. 예.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혹시 버추얼 유튜버 활동하실 생각